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 감염률이 접종자와 비교해 5배가량 높다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밝혔습니다. 또한 백신 미접종자의 입원 치료 비율은 무려 29.2배나 높았습니다. 전국에서 가을 학기를 맞아 대면 수업을 시작하면서 어린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 약 4만 명이던 어린이 확진 사례가 가을 학기 대면 수업이 시작된 이후 무려 18만 명을 넘었습니다. 대면 수업 재개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5만 3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5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확진자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지급됐던 주당 $300씩의 추가 실업수당이 9월 초 노동조를 기점으로 중단됩니다. 이 실업수당을 못 받게 되는 실직자는 750만 명에 달하게 됩니다. 텍사스 주지사가 파이자 백신이 정식 승인됐지만 백신 접종 의무화를 금지하는 새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낮은 알라바마주가 코로나 사망자 급증 사태에 대비해 임시 영안실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국은 자국민에게 공항에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철수 시한을 닷새 남겨둔 미군은 필사적 탈출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현재 아프간에 1,500여 명이 남아있다면서 추가 대피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출시한 소프트웨어에서 결함이 발생해 이용자 개인정보 3,800만 건이 무더기로 유출됐습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건강정보까지 유출됐습니다. 어제 저녁 레노드비치 피어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명이 부상했고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세계 한인무역인협회가 오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 스쿨을 개최합니다. 타운 인근에 소재한 비영리단체 세인 바나바스 노인 서비스 센터가 저소득층 시니어를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40대 이하 연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일상 복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이 여당의 언론중재법 처리 강행망침에 맞서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LA 다저스와 샌디에고 파드레스 간의 경기는 연장 16회 5시간 49분간 이어진 혈투 끝에 LA 다저스가 5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PGA 투어 플레이오프 두 번째 대회 BMW 챔피언십 1라운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케빈 나, 임성재 등 4명의 한인 선수도 출전합니다. 혼조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70.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준 오늘 맑은 날씨에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9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향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8월 26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잠시 CNN 연결해 보겠습니다. Complex attack that resulted in a number of U.S. and civilian casualties. Kirby also says we can also confirm at least one other explosion at or near the Barron Hotel, a short distance from Abbey Gate. We will continue to update, confirming what you're just reporting, Barbara.
Right. There had been some very early word of multiple explosions and complex attack. 탈레반 정권 장악 이후 서방 국가들의 대피 작전이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 공항에서 카불 공항 바깥에서 자살 폭탄 테러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트위터에서 카불 공항 밖에서 폭발이 있었다며 사상자는 현재 불분명하고 추가 세부 사항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방금 CNN이 읽었던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터키 국방부는 카불 공항 외곽에서 2건의 폭발이 발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푸트니크 통신은 두 번째 폭발은 미국인들이 대피를 위해 집결하는 공항 근처 호텔에서 발생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당국자는 로이터 통신의 초기 보고는 자살 폭탄에 의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폭발로 사상자가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탈레반 관계자들을 인용해 어린이를 포함해 13명이 사망했고 공항 밖에 있던 탈레반의 경계요원 다수가 부상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외국인이 사망자에 포함됐다는 보도도 있고 미 당국자는 부상자 중에 3명의 미군이 포함됐을 수 있다라고 현재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상황은 보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폭발이 발생한 후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과 소규모 총격전이 벌어졌다는 외신 보도들도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폭발에 대한 브리핑을 방금 전 들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영국의 국방장관은 카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대피작전의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긴급하게 협력하고 있다라고 전하고도 있습니다. 카불 공항에는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한 이후 해외로 대피하라는 수천 명의 아프간 현지인이 모여들어 혼란을 빚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는 오는 31일 대피작전과 철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그간 공항 주변의 자살 폭탄 테러 가능성 등 경고가 꾸준히 이어져 왔었습니다. 또 지난 24일 주요 7개국 G7 화상회의 정상회의 때 영국과 프랑스 등은 오는 31일 대피 기한을 연장할 것을 주문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테러 우려 등을 들어서 예정대로 31일까지 작전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6일 공항 인근에서 카불 공항 인근에서 두 건 이상일 수도 있다라는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살 폭탄 테러가 현재 발생했습니다. 들으신 대로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 대한 테러 위험이 커지면서 미국이 자국민에게 공항에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That ISIS-K is seeking to target the airport and attack both U.S. and allied forces and innocent civilians.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1일까지인 미군 철수 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면서 한 이유로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즉 이슬람 국가의 테러 위협을 들었습니다. 현재 아프간에는 IS 테러범 4천여 명이 활동 중이라고 주 아프간 러시아 대사가 밝혔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있는 카불 공항에서 IS의 폭탄 테러 우려가 증가하자 미국은 자국민에게 카불 공항에 접근하지 말라는 보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현재 공항 근처에 있다면 즉시 현장을 떠나라며 늘 주변 상황을 주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호주와 영국도 테러 위협이 현재 진행 중이라며 자국민에게 비슷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Do not travel to Hamid Karzai International Airport. And if you're in the area of the airport, move to a safe location and await further advice. 테러 위협 속에서도 단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와중에 미국 의원 2명이 예고도 없이 카불 공항을 불쑥 찾아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두 의원이 현장 지휘관과 병사들과 대화를 나눴다며 이들을 보호하느라 미군이 시간을 허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과 의회에서도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Resources necessary to facilitate their visit and to protect them was an opportunity cost of what we needed to do to be evacuating as many people as possible. This is deadly serious. 이에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인 두 의원은 공동 성명에서 대피 작전을 감독하고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갔다며 다른 사람의 자리를 뺏지 않으려고 승무원 전용석에 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대피 작전을 시한 내 완수하기 위해서 민항기까지 결국 투입됐습니다. 사상 세 번째로 민간 예비 항공대가 가동에 들어간 셈입니다. 국방부와 LA타임즈 등에 따르면 민간 예비 항공대는 24개 항공사 소속 450대 항공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아프간 대피 작전에는 4개 항공사 18대의 항공기가 투입됩니다. 구체적으로 유나이티드 항공 4대, 아메리칸, 델타, 아틀라스, 옴니 항공 각각 3대, 하와이안 항공 2대가 동원됩니다. 민항기들은 아프간 카불 국제공항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유럽과 중동 등의 미군 기지에 임시 수용된 피난민을 다시 수송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조종사와 승무원, 지원자들로 꾸려져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미군 지침에 따라 통상적인 수당만 받고 비행합니다. 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지원자를 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조종사를 대표하는 토드 인슬러는 미국민을 귀국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매우 영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항공사들은 미군과 계약으로 민간 예비항공대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금까지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던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미국인의 숫자가 6천여 명이었고 현재는 1,500명이 남아있다고 구체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또 미군 철군 이후에도 아프간을 떠나려는 사람들의 안전한 통행을 탈레반 측이 약속했다고도 밝혔습니다. YTN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아프간에 있던 미국인이 6천여 명이었다고 처음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 이미 4,500여 명이 대피했고 1,500여 명이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500명은 카불 공항을 통한 대피 준비에 들어갔고 나머지 1,000여 명은 탈출 계획을 위해 연락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Over the past 24 hours, we've been in direct contact with approximately 500 additional Americans and provided specific instructions on how to get to the airport safely. 또 미군이 철수하는 오는 31일 이후에도 아프간을 떠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레반이 안전한 통행을 제공하고 허용하기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Taliban have made public and private commitments to provide and permit safe passage for Americans, for third country nationals, and Afghans at risk going forward past August 31st. 블링컨 장관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탈레반 정부를 고립시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은 철군 마지막 이틀 동안은 병력과 장비 철수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 in those last couple of days, we will begin to prioritize military capabilities and military resources to move out. 그렇더라도 피난민 대피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대피 작전은 철군 시한에 맞춰 일단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도 아프간 탈출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공항 자체가 미군의 손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 이후 상황은 불확실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일본은 자위대 수송기가 카불 공항에 2차례나 착륙했지만 대피자들이 공항에 도착하지 못해 수송 작전에 실패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항공 자위대 수송기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아프간 카불 공항으로 향했지만 수송 작전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피 희망자에게 자력으로 공항까지 이동하라고 요청했지만 현지 혼란이 계속되면서 공항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추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2억 5,800만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에 대한 정밀 유도 무기와 관련 장비의 판매를 승인해서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협력당국은 이번 판매 제한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인 안정과 평화 또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주요 비나토 동맹의 안보 향상을 도와서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목표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번 판매는 한반도 내 사용 가능한 군수품 비축량을 늘림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군사 역량을 향상시키고 동맹의 작전 계획을 지원하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계획의 조건을 충족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의회는 앞으로 30일 내에 이번 승인 내용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 짓게 되고 거부권 행사가 없으면 무기 수출 절차가 진행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출시한 소프트웨어에서 결함이 발생해서 이용자 개인정보 3,800만 건 유출됐습니다. 최근 출시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MS 파워 앱스라는 앱인데요. 이 결함으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은 물론이고
백신 접종, 코로나 바이러스 접촉 경로 뭐 이런 건강과 관련한 정보까지도 흘러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이버 보안 회사 업가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이 같은 위험을 지난 6월에 알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업가드는 문제의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개인정보 설정 오류 때문에 이 같은 무더기 유출이 일어났고 피해를 본 기업과 기관이 최소 47곳에 달할 것이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문제의 소프트웨어를 쓴 민간 기업뿐 아니라 정부기관에서도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CNN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확한 개인정보 몇만 건인지는 조금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빅테크와 금융기관, 기간산업 관련 최고 경영자 CEO들을 백악관에 불러서 사이버 보안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이 보안 강화 당부하자마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회의에서 민간 부분이 우리 핵심적 인프라 시설 대부분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연방정부가 혼자 이 도전에 대응할 수 없다라고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기준을 높일 권한과 역량과 책임 여러분이 갖고 있다라며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8월 26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남가주는 이번 주 중 가장 뜨거운 날씨 되겠습니다. 아침부터 풍부한 햇살이 비치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고 낮 기온은 오늘 어제보다 5, 6도가량 높아집니다.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따라 90도를 웃돌고 밸리와 일랜드 지역은 100도를 넘어서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날씨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낮 기온이 2, 3도가량 떨어지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상태입니다. 이번 더위는 이번 주말을 지나서 약간 누그러듭니다. 하지만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해 가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91도, 밤 최저 기온 6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5도, 66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103도, 68도, 해안 지역은 76도, 63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서울에 오늘 아침 최저 기온 66도, 낮 최고 기온 75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오플로드의 한계를 깨다 2022 기아 텔룰라이드 나이트 폴 에디션,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틀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비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아주사 에비뉴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역시 10번 웨스트 선상 비아벌디와 만나는 지점 카플레인에는 흰색 버켓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번엔 110번 사우스 선상입니다. 세븐스 스트리트과 만나는 지점에 5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118번 이스트 선상 우들레이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통합교육부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동식 백신 접종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동식 백신 접종소를 통해서 백신 접종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데일리 패스를 통해서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예약하거나 각 학교 백신 접종팀 도착 일정 관련 정보는 LAUSD 웹사이트 또는 전화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USD의 메건 라일리 교육감 대행은 백신이 우리 모두에게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직원과 학생들 모두에게 백신 접종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교 공동체를 보호하고 또 보호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고자 하는 12세에서 15세 학생들은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해야 함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12세에서 15세 사이의 학생이 백신 접종을 맞으려면 보호자가 동행해야 합니다. 예약 시간대 가서 있으면 되겠죠. 16세 이상 학생들은 보호자와 동행하거나 보호자의 서면 동의서가 있어야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LAUSD는 통합교육부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주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지난주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 6,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학교 대면 수업을 전면 재개한 이후 코로나 어린이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하반기가 되면 학교를 중심으로 한 감염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해보도입니다. 지난 13일에서 19일 사이 일주일간 미국의 어린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만 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7월 말 3만 8천 명에 비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4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어린이와 학생 환자는 초중고등학교 대면 수업이 본격화되면서 크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학교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한 플로리다주에서는 15개 교육부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 14,400여 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For the last several weeks, we have seen an enormous increase in the number of positive patients for COVID-19. Those that are admitted are sicker than what we've seen before, and many of them are requiring care in our intensive care units. 보건 전문가들은 학생 환자 증가세는 앞으로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이 다가오면 바이러스가 더 쉽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의 경우 아직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이 없다는 것도 불안 요인입니다. 현재 12세 이상 청소년은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지만 5세에서 11세 어린이용 백신은 아직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By the end of this calendar year, it's likely that we'll have enough information to vaccinate children of any age. 하지만 최근 비베크머시 미 공중보건서비스 단장이 백신 승인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고 밝히는 등 11세 미만 어린이 백신이 언제 나올지에 대해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들의 감염률이 접종자와 비교해 5배가량 높은 것으로 CDC가 발표했습니다. NBC 방송에 따르면 LA에서 발생한 4만 건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의 감염률이 4.9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배죠. 감염 이후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도 백신 미접종자가 29.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의 샤론 볼터 박사는 이번 연구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심각한 증세를 가질 가능성이 낮고 가벼운 증상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것이 바로 백신을 맞아야 하는 이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지만 가벼운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심각한 증상이 미접종자들에게 퍼지는 것을 막으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가 8%에서 7월 말 기준으로 약 90%까지 증가했지만 백신은 여전히 심각한 증상에 대해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델타 변이 유행으로 코로나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 후 위중증 환자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오늘 아침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 같은 규모의 미국 내 코로나 입원 환자가 나온 것은 1월 말 이후 7개월입니다. 현재 전 인구의 52%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가운데 지난 1월과 같은 수의 위중증 입원자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감염 상황이 그때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입원할 정도의 중증 감염을 90% 이상 예방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백신 접종 일반화에도 불구하고 입원 환자 수가 비슷한 1월 말과 현재 8월 말은 하루 신규 감염 규모에서 15만 명 선으로 비슷해서 주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려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관계자를 인용해 연방규제당국이 백신 접종을 마친 성인에게 3차 부스터샷 백신 접종을 2회차 접종 뒤 8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 된 시점부터 맞도록 승인할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에서 접종되고 있는 파이자, 모더나 그리고 존슨앤존슨 등 3종의 백신 전체에 대해서
부스터샷 승인이 9월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코로나 방역 조치 의무화에 반대해온 공화당 소속의 텍사스 주지사가 또다시 마이웨이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어제 FDA가 파이자 백신을 정식으로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의무화를 금지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입니다. 개인의 백신 접종 자유 선택권을 강조했던 에버 주지사는 긴급 사용 허가 백신에 대해서 접종 의무화를 금지했던 데 이어서 지난 23일 연방정부가 파이자 백신을 정식으로 승인하자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고 접종 의무화를 다시 차단한 것입니다. 이 명령은 텍사스주의 어떤 정부기관도 개인에게 코로나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양원 같은 고위험군 환자가 나올 수 있는 시설도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에버 주지사는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에 백신 접종 의무화를 금지하는 일종의 대못받기 법안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에버 주지사가 코로나 방역 의무화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잇따라 내려서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에버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금지했지만 9개 카운티와 10여 개 교육구는 주지사의 명령을 무시한 채 현재 마스크 쓰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홍보가 아닌 홍보를 하지 않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늘 것 같아서 영안실을 늘리는 곳이 있습니다. 엘레바마주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최저 수준인 엘레바마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급증에 대비해 임시 영안실, 냉동 트레일러 설치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사망자 급증에 대비한 임시 이동식 영안실 설치는 엘레바마주 사상 처음이라고 보건부 측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엘레바마 주정부는 현재 이동식 영안실 4대, 냉동 트레일러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볼드윈 카운티의 브라이언 피어스 검시관은 최근 몇 주간 각 지역 장의업체로부터 시신 처리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전화를 받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백신 정서가 퍼져 있는 엘레바마주는 지난주 백신 접종률이 40%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또 이번에 임시 영안실이 설치되는 모바일과 볼드윈 카운티의 백신 접종률은 34%입니다. 캐나다 기업계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최대 항공사 에어 캐나다는 전 직원에게 코로나 백신을 반드시 접종하도록 요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에어 캐나다는 성명을 통해 캐나다 정부가 공무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운송과 교통업계 종사자들에게 10월까지 백신 접종을 마치도록 요청했다며 이 캐나다 정부 시청에 부응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에어 캐나다는 10월 30일까지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직원들에게는 고용계약을 종료하거나 무급 휴직 조처를 할 것이고 신규 채용 직원들은 백신 접종 완료를 입사 조건으로 적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료나 건강 문제 같은 적정한 사유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때는 인정할 방침입니다. 모더나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정식 승인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FDA에 꾸준히 제출해왔고 모더나 백신은 지난해 12월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긴급 사용 허가를 받았는데 이번에 정식 승인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긴급 사용 허가는 팬데믹 기간에만 유효하고 언제든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앞서 파이자 백신은 정식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타운 인근에 소재한 비영리단체 세인트 바나바스 노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 센터에서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시니어층에게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주거비 지원, 무료 식사 배달 이런 다양한 복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인 상담원이 상주하고 있어서 한인 노인층들도 언어의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연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인타운 동쪽 메가더팍 인근에 위치한 세인트 바나바스 시니어 서비스에서 한인타운 혹은 한인타운 인근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층의 코로나 백신과 부스터샷 접종에서부터 주거비 지원, 집으로 무료 식사 딜리버리, 간병인 서비스 신청 대행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타운 시니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어려운 처지의 시니어층이면 누구나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한인 상담원이 상주해 한국말로 1:1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10지구 LA 시의원직에 출마한 경력으로 한인 사회에 잘 알려져 있는 그레이스 유 변호사가 세인트 바나바스 시니어 서비스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한인 시니어층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유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제가 변호사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세인트 바나바스 시니어 서비스에서 좋은 일 많이 하게 되고 있어요. 우리 시니어들 위해서 좋은 인포메이션이 있어서 꼭 그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프리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시니어들은 LA에서는 60대 이상이 되신 분들은 그리고 한인타운 근처 사시는 분들 위해서 이 무료 서비스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뭐 통역 문제 이런 거 어려워하시잖아요. 근데 원투원 서비스를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레이스 유 변호사는 생활이 어려운 한인타운 인근의 노인층이면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의 절박한 상황에서도 제대로 도움을 받기 힘든 시니어층을 돕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체류 신분 때문에 노인 아파트 입주가 어려운 한인들의 경우 주거비 보조 등 직접적인 도움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무료 메트로 버스 패스도 제공하며 메디칼 수혜자들의 경우에는 간병인 서비스 신청도 대행합니다. 진짜 긴급 서비스 같은 것도 있으니까 메디칼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 있으신 분들 우리는 돈은 얼마 있냐 물어보지 않고 어려운 분들을 돕고 싶으니까 어려운 상태시면 전화해갖고 우리 이형구 케이스 매니저하고 얘기하면 많은 도움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는 213-503-7409예요. 한인 시니어층은 전화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혹은 타운 동쪽 675 사우스 카론델레 스트릿에 위치한 세인트 바나바스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 상담은 전화 213-503-7409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캘리포니아 보건당국이 이 아케디아와 오렌지 페어를 통해서 이 백신 접종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타운 소식 이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가주 보건당국이 626 나이트 마켓 측과 협력해 아케디아의 산타 아니타 팍과 코스타 메사의 오시 페어 앤 이벤트 센터에서 백신 접종을 제공합니다. 626 나이트 마켓은 먹거리, 게임, 공연, 수공예품 판매 등 수백 개의 노점들이 즐비한 남가주 최대 야시장 행사입니다. 산타 아니타 팍은 오는 27일부터 29일 그리고 9월 3일부터 5일까지, 오시 페어 앤 이벤트 센터는 10월 1일부터 3일, 8일부터 10일 그리고 22일부터 24일까지 행사를 진행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보건당국은 행사장에서 백신 접종소를 마련해 방문객들에게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주민들은 접종 행사장에서 원하는 백신을 선택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접종을 받은 주민들은 626 나이트 마켓 토트백이나 모자, 최대 $10 상당의 식권 등을 받게 됩니다. 접종소 정보, 야간시장 티켓 구매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626nightmarket.com을 방문하면 됩니다. H마트가 9월 21일 추석을 맞아 한아름 고국통신 서비스와 고객감사 행사를 실시합니다. 한아름 고국통신 서비스는 현지에서 간편하게 결제해 한국으로 선물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로, 고객감사 행사에서는 온라인 사전 예약 시 추가 5% 할인 쿠폰이 제공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매장에서 $150 이상 주문 시 경기미 15파운드 한 포를 증정합니다. H마트 온라인에서는 고객 리뷰 이벤트도 진행돼 베스트 리뷰 10개를 선정해 총 $200의 온라인 쇼핑 적립금을 지급합니다. 주문부터 배송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한국 수도권 평균 3일, 비수도권의 경우 3일에서 4일, 제주와 산간 지역은 약 5일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음 달 10일까지는 주문을 해야 추석에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gift.hmart.com을 방문하면 됩니다. 아시아나 항공 미주지역본부가 한국관광공사, 유명 여행사들과 함께 온라인 여행 박람회인 트래블 마트 억텀 21을 실시합니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은 저렴한 가격의 한국행 항공권 구매와 더불어 롯데호텔 할인, 유명 여행사의 안심여행 상품, 건강검진 상품 등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권 특가는 아시아나 미주노선 항공권 할인 혜택으로 9월 10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권을 대상으로 최대 1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 계약 대리점에서는 안심여행 추천 상품과 호텔 특별 할인을 마련해 지역별 투어와 문화유산 체험, 한국 롯데호텔 할인가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투어는 한국차병원과 H+ 양지병원의 기본검진, 암 조기 진단, 정밀 종합검진 등 다양한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퀴즈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어 에어팟, 아시아나 기념품 등 푸짐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8월 26일부터 9월 16일까지 아시아나 홈페이지 flyasiana.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북가주 산불 상황도 심각한데 남가주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사우스 산불 어제 오후 샌바나디나 카운티 폰타나 인근 15번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는데요. 건조한 수풀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어제 밤 기준으로 500에이커를 전소시키며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소 12채 건물이 파손됐거나 전소됐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한편 서부 지역에서 산불이 계속돼 주변 대기질까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국 합동화재센터가 어제 현재 미국에서 계속되는 대형 산불이 72개라고 집계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네바다, 오리건, 콜로라도, 와이오밍, 아이다호, 몬태나까지 모두 7개 주에 있는 지역들에는 대기질 악화 경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에 걸쳐 있는 레이크타워 주변은 산불 연기로 자욱한 상태입니다. 네바다 리노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관측 이래 최악 수준으로 나빠졌다며 주민들에게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권고를 내렸고 오리건 주민들도 공기 중에 연기 농도가 높을 때는 창문을 닫고 집 안에 머물라는 경보를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현재 가장 위협적인 산불은 엘도라도 카운티에서 11일째 확산하고 있는 칼도 산불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게빈 뉴섬 주지사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지역의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LA시 의회가 어제 표결을 통해서 불법 쓰레기 작업반을 재소집하라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LA시에서 불법 쓰레기 투기가 불과 4년 만에 450%나 급증했다는 보고서가 나온 데 따른 대책안입니다. LA시 의회가 통과시킨 안건은 LA시 위생국, 거리서비스국, 레크레이션 공원국 등이 불법 쓰레기 작업반을 재소집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LA시 위생국은 추가 60대의 감시 카메라 구매 및 설치 타당성, 불법 쓰레기 투기 벌금 분석 등을 포함한 내용의 보고서를 60일 내에 시의회에 제출하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 신고는 311 또는 이메일 311@lact.org로도 가능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자, 지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에 대한 속보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맨체스터 시티와 합의를 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또 자세한 소식이 나오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면서 호날두가 나도 이적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맨체스터 시티로 과연 갈 수 있을지 잠시 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LA 다저스와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연장 16회 5시간 49분 6시간이죠. 6시간이 넘는 경기 펼치면서 혈전을 벌였습니다. 근데 경기 결과는 LA 다저스가 5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어제 경기도 정말 재밌었죠. 지켜보신 분들은 물론 힘드셨기도 했겠지만 경기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1대1로 동점인 상황에서 연장에 돌입했습니다. 0대1로 뒤지고 있던 LA 다저스는 8회 1점을 뽑아내면서 1대1 동점을 만들고 연장전에 돌입을 했고요. 연장에 돌입해서 LA 다저스가 먼저 2점을 15회에 2점을 뽑아냈습니다. 그러자 15회에 역시 샌디에고도 2점을 뽑아내면서 다시 승부를 동점으로 만들었고 연장 16회 AJ 폴락의 끝내기 2점 홈런, 끝내기 홈런은 아니죠. 샌디에고 파드레스에서 지금 홈구장에서 경기 열리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5대 3으로 다저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이 미국의 방송 NBC의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서 압도적 투표로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연맹 시범단은 어제 아카데미 시상식 장소인 LA 헐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린 준준 결승전에서 12개 팀의 출연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무대에 올랐고 이 투표 순위에서 자동으로 준결승에 진출하는 5위 안에 당당히 든 것입니다. 시범단의 준결승 진출의 모든 심사위원은 당연한 결과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준결승은 9월 1일 생방송으로 열리고 결승전은 9월 15일에 개최됩니다. 한편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이 이곳 캘리포니아의 태권도 날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서 축하 시범을 펼치게 됩니다. 시범단은 9월 4일 LA에서 열리는 캘리포니아주 태권도의 날 기념 행사에 참여해서 축하 시범을 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제정해서 기념하는 결의안을 지난 15일에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PGA 페덱스컵 투어 챔피언십을 향하는 마지막 관문 플레이오프 2차전 BMW 챔피언십 개막했습니다. 한인 선수는 케빈 나, 임성재, 김시우, 이경훈 선수 출전합니다. 과연 마지막 30인에 남을 수 있을까요? YTN입니다. 플레이오프 2차전에 초대받은 선수는 모두 70명. 컷탈락 없이 4일간 순위 경쟁을 펼쳐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에 나갈 최고 선수 30명을 추리게 됩니다. 2차전에 진출한 우리 선수 3명 중 투어 챔피언십 진출을 안심할 수 있는 선수는 없습니다. 다만 PGA는 3년 연속 투어 챔피언십 진출에 도전하는 임성재가 1차전 최종일에서 11언더파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라며 우승 후보를 꼽는 파워랭킹에서 해리스 잉글리시와 디셴보, 더스틴 존슨보다도 높은 9위에 올려놨습니다. 반면 김시우와 이경호는 커트라인 30위 밖으로 밀려난 상태여서 2차전에서 좀 더 상위권 성적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1차전에서 컷탈락했던 김시우는 퍼팅감을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뭐 딱히 코스샷보다는 퍼터 연습을 좀 중점적으로 둬서 좀 하다 보면은 또 저번 주보다는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달 아기 아빠가 된 이경훈도 플레이오프는 우승자가 정규 시즌 포인트의 4배를 받는 등 독특한 배점 방식인 만큼 막판 순위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26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오플로드의 한계를 깨다 2022 기아 텔룰라이드 나이트 4 에디션,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을 알고부터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 후 치료를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은 지압이나 물리치료와 다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과 근육을 재정비해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테라피스트들이 일군 명성,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